학이편 제4장 증자왈 오일삼성 오신하노니 위인노이 불충화 여붕우교이 불신화 전불습화 曾子曰：吾日三省吾身，为人谋而不忠乎？与朋友交而不信乎？传不习乎？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학이편 제4장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해석을 먼저 하고 또 이것저것 한번 토론을 해보죠. 자, 증자가 말했습니다. 일 삼성 오신하노니 나는 하루에 매일 삼성 오신 3번 살펴본다. 무엇을? 오신 내 신변의 문제를, 내 자신을, 신자는 내 자신입니다. 위인 모의 불충화 그렇습니다. 위인, 아까는 위인 사람 됨됨이였는데 여기는 위자가 다르겠죠. 그러면 위하다, 남을 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인, 인은 뭐죠? 인하고 상대되는 단어만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나올 테니까 인에 상대되는 건 기입니다. 기, 몸기자. 그래서 내 자신은 나를 얘기할 때는 기, 남을 얘기할 때는 인. 그래서 인은 결국 타인이에요. 위인, 그럼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모책을 쓰면서, 모책을 쓰되, 왜? 뒤에 불자가 나오는 거면서, 이건 역접이다, 알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모책을 쓰되, 남을 위해서 모책을 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남이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내가 거기서 도움을 준다든지, 내 역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위인, 모의, 불충화, 남을 위해서 모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불충화와 충을 다하지 않았는가? 맨 끝에 호자는 의문종결사 혹은 반어법 종결사. 불충화와 충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 충자는 충성충자라고 해서 그럼 충성충자로서 그 상대가 있습니다. 임금이죠, 그죠? 예를 들면 옛날엔 나라와 임금과 부모를 우선으로 여겼으니까. 근데 논어에 나오는 많은 충자는 바로 이겁니다. 중심. 내 마음 가장 깊이 있는 것. 그럼 뭐예요? 선한 것. 내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나의 본심 중에 악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은 것. 이게 중심이에요. 심중, 중심. 마음도 마음속에 가장 가운데, 그게 바로 충입니다. 여러분들 연려춘향수절가에 보면은 이도령이 급제해서 거기 춘향의 집에 갔더니 춘향 집에 뭐예요? 막 이제 퇴락해가지고 뭐 다 떨어져 대문자에 무슨 충자가 있는데, 가운데 중자는 어디 가고 마음 심자만 남았는 거,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적심, 반심, 마음속에 가장 깨끗한 것. 또 그러니 남을 위해서 모책을 채워주면서 내가 해야 될 성실함을 다하지 않은 것은 있는가, 다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냥 난 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여기 내가 깊이 발이 빠졌다가 나도 저게 문제가 생기면 나도 힘들 것 같아 해서 내가 알맞은 선에서 그냥 도와주는 척하고 말지. 혹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오늘 하루 일 중에 말이죠. 그걸 하나 이제 먼저 살펴본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붕우교의. 여는 뭐뭐와 더불어. 그러면 붕우교의 이래도 말이 돼, 그죠? 근데 여붕우교의 그러면 여는 뭐뭐와 더불어, 붕우와 더불어. 거기 보시면은 붕우를 묶어서 음을 달아놨죠. 그래서 여기 이미 굳어진 단어는 제가 그 한글 음을 밑에 달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앞으로 나오는 것마다 그런 것이 붙여서 하나의 말이구나. 그럼 그건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자, 붕우와 이렇게 되겠죠. 붕우와 교하면서 와. 여는 뭐뭐와 A와 B의 와입니다. 제가 저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여자다. 그럼 뭐뭐와다. 그래서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 망설였는데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과자가 있지, 그죠? 그 과자가 하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붕우와 사귀면서 그러면서 불신호와 신용을 다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신이죠. 신은 뭐 논어 해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논어에서 아주 중시하는 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와 백성 사이에도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임금이 설 수가 없어요. 자, 나라를 다진 자가 신용을 잃는다든지 신임을 잃는다든지 믿음을 잃는다든지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게 달하면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팥으로 매주를 써도 나는 못 믿겠어 라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민심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면 그건 임금으로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믿음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가만히 말하고 있을 때는 상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함으로써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말에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저것은 여풍우교의 불신호와 신용 없이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없는가? 믿음을 꼭 지켰는데 그 믿음을 다 지켜내지 못된 그런 경우는 없었는가라고 물어본다. 그 다음에 전불수포와 자, 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전수받은 것. 스승으로부터, 공자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불습. 연습하지 않은가? 오늘 그런 거 배웠지. 스승으로부터 그래 전수받아서. 근데, 내가 잘하겠지. 난 충분히 이해했어. 하고 그냥 넘긴 것은 없는가? 자, 요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청대 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불습을 한번 묶어보세요. 묶고 그것을 목적어로 사용합니다. 이제는 목적어로. 그럼 전이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럼 불습한 것을 전달한 적은 없는가?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왜 증자라는 자가 유자처럼 자자를 이미 붙인 걸로 봐서 증자에게는 이미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제자를 거느린 선생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자에게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제자들에 또 가르치고 뭐 제자들이 많건적건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 뭐예요? 전불습포와 그러면 불습을 전달해 주지는 않았는가? 내 제자들에게. 나도 충분히 익히지 아니한 채로 그것이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다 터득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내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당시는 사실 말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전수받은 것을 제대로 익히지 아니하고 그냥 넘기지는 않았는가? 되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이대로 불습을 묶어서 목적어로 사용한다면 제대로 익히지 않은 것을 전달해 준 것은 아니겠는가?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 글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5, 1, 삼성. 삼성은 세 가지로, 3이 세 번이냐, 세 가지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열한 것으로 봐서 세 가지로 보는 것이 맞다.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살피다. 그죠? 반성하다, 성찰하다, 살피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생으로 읽으면 덜다, 줄이다. 자, 우리 단어에 뭐가 있습니까? 생략하다. 그럴 때는 이건 덜다, 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시는 내 자신, 내 신변의 문제, 내가 살아온 문제, 내가 오늘 하루 산 문제, 이제 이런 문제니까 됐고요. 위인모의 불충화 됐습니다. 여붕의 불신화 됐습니다. 전불습화 됐습니다. 전불습화, 여기서 전자와 습자를 따서 명대에 전습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전습록. 나는 받은 것을 그대로 연습해서 그래서 책으로 남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그러면 집주를 보면 그 성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자를 이제 제일 먼저 내세웠네요. 자, 성을 여긴 반절법으로 표기를 해놨네요. 그렇죠? 반절법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실정반, 첫자가 다 실자입니다. 다, 모두 다 그럴 때 실자입니다. 그럼 실은 거기서 시옷만 따면 되겠죠.
정은 영만 따면 되겠죠. 영. 고대 발음이 지영이니까 지영. 그러면 실자를 따고 정자를 밑에 붙여서 함께 합하면 무슨 글자가 나와요? 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발음은 지금 성이 되는 건 단모음화 현상입니다. 치음 밑에 야, 여, 요, 유는 아, 어, 우로 우리는 한자음을 적습니다. 그래서 성인데 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성으로 읽으니까 왜 그럼 이걸 따라놨을까요? 생으로 읽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덜 다른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으로 읽으니까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만 가지고도 이미 해결은 반이 되었다. 자, 위 나왔습니다. 위. 거성으로 읽으라 그랬네요. 거성. 그러면 거성이면 뭐예요? 사성이죠. 웨이. 그럼 웨일러. 그러니까 웨일러니, 웨일러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전을 평성으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춘향전, 무슨 열전, 무슨 열려전, 무슨 그럴 땐 무슨 전기, 이럴 땐 짠입니다. 사성입니다. 근데 촨, 평성으로 해서 이것을 전해주다, 전달해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증자는 공자 제자이며 이름은 삼이요 자는 자여다 진기지위 충이요 이 실지위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하는 것을 일러서 충이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것. 아까 위인모의 불충화 그랬을 때 충이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것. 이 실지위 신이다. 사실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일러서 뭐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이라고 그랬는데 수지어사라. 그럼 전수 받은 것이네요.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전수 받은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언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번역은 전수 받은 것을 익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거죠. 위 수지어사라.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일컫는 것이다. 습이라는 건 뭔가 불습할 때 습은 위 숙지억이라 이것을 자신에게 숙달하게 하는 것이다. 증자가 이 세 가지로서 하루에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즉 유즉 개지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고치고 무즉 가면이라 그런 것이 없으면 더욱더 힘썼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지 그랬다 이겁니다. 기 자치가 성절여차하니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림이 성자가 이런 데 중간중간에 들어갈 때는 부사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성실하게 라기보다는 진실로 절박하기가 여차 이와 같으니 가위 득 위학지 보이라. 위학의 근본을 얻었다고 가히 말할 수 있다. 위학의 근본. 그럼 공부하는 근본이죠. 이 삼자지서는 그럼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해놓은 것은 위인모의 불충, 여붕이 불신, 전불습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은 것은 해놓았다면 즉 우의 충신 위 전습지문이라. 더군다나 충과 신과 충과 신을 전습으로 하여 공부하는 근본이다. 어떤 공부보다 충과 신이 먼저 된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한번 저걸 해볼까요? 증자는 뭐예요? 상황으로 봐서. 그럼 증자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던 선생님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그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매일 자기 자신이,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고제자이며 또 효경을 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냥 살피고 하는데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좋죠. 그래서 증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약속하기 위해서, 묻고 단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하는 얘기를 자기 친구나 누가 듣고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공자의 이 논어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죠. 나는 하루 살면서 남을 위해서 애써주면서 내 대강대강 한 것은 없는가? 또 친구가 생각한 게
증자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의 입장이잖아요. 예, 선생님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맨 밑에 전불습포화를 불습을 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음. 전불스포가 후자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불습포가 네, 만약 학생의 입장이었다면 예, 처음 해석한 돼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증자가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두 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죠. 하나는 난 공자의 제자야 네. 라고 했을 때는 맨 끝에 구절이 뭡니까? 난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충분히 익히지 않도록 오늘 그냥 오늘 하루 넘어가 이랬다.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누굽니까? 주자나 뭐 첫 번째 입장이죠. 그렇지, 첫 번째 입장이죠. 근데 그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 불습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불습을 전달한다. 그러면 결국 증자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친구와 사귀는데도 불충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또 무슨 그보다 먼저 남을 위해서 뭐 모책을 하면서도 이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진실하게 내놓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반성을 해보는 것이고, 그다음 맨 끝에는 내가 선생 입장으로서 나도 많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내 자신도 다 익혀놓지 않고 전달을 해준 것은 아닐까? 이런 이제 반성을 했다. 증자의 제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대대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대대歴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증자편이 한 3편인가 4편 있는데 전부 제자들이 증자를 선생님으로 모셔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증자는 분명히 이미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증자가 물론 공자에게 처음 배울 때의 말일 수도 있지만 한참 뒤에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제자들이 편찬할 때 증자는 자자를 붙인 거면 선생님이죠, 그죠? 논어 전체에서 왜 자자 들어간 사람이 왜 이 증자하고 유자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다 이름을 불렀는데, 그렇다면은 증자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이 좋은 말씀 꼭 기록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편찬할 때 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폭넓은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네, 나로서, 네. 나 개인으로서 이거를 설명을 한 주자의 말도 맞죠? 맞고, 난 뒤에 이거 불습을 전하지 않았는가? 라는데도 상당히 깊은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대歴기를 제가 쭉 역주를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증자가 대단한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자가 제가 보면 위대한 인물이라면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열심히 배운 걸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증자가 위대한 경우가 자기를 반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반성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감화를 받게 하는 이 바로 그런 교육 방법이죠. 네, 그런 교육 방법이죠. 그렇게 본다면 주위의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이제 또 한번 연구해서 정말 전불습화란 말이 그게 내 자신이 제자를 익히지 않은 대로 전달해 주었다라는 쪽이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주 그 좋은 토론이 될 만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또 여기도 이제 공부하시고 혹시 무슨 더 의견을 내실 분, 금방 그 토론 중에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또 한번 토론을 한번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까지 학위편 4장까지 배워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그냥 슬슬 빨리 해서 그냥 진도만 빨리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특정 다수에게 논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떤 작은 문제로도 한번 내세워서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장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차분히 배워보시면, 사실 논어 이거 다 떼고 나시면 여러분들 중국 고문하거나 무슨 중국의 그 고대 문화를 이해한다든지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혹시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말이죠.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